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최근 SNS에 외국의 여행객이 아시아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여행하기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아시아 세 나라를 차례로 여행했던 한 여성이 올린 답변이 화제인데요. 그녀는 자기의 경험을 자세하게 말하면서 한국을 가장 추천하였고, 일본은 쏘쏘, 중국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의 방학을 맞아 아시아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프랑스의 경우 여름 휴가는 보통 2달에서 3달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몇 개의 나라를 찍어서 가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아시아 3개국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정말 못 말리는 K-팝의 팬, 아니 정확히는 BTS의 팬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한국을 꼭 넣어야 했고, 동선을 짜다 보니 중국과 일본이 포함되게 됐죠. 같은 아시아지만 세 나라는 너무나 달랐고, 사람마다 경험 또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나라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가족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중국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처음 느낀 대규모 인파에 압도되었고, 역사가 있는 웅장한 건축물은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 중국인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공안도 시민들도 심지어는 공항 직원들까지 무언가 외국인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서양인에게는 코로나의 원흉으로 지목됐다는 점 때문인지 적개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중국에서 지낼수록 이것은 중국인들의 국민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위생관념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여서 길거리에 파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발견한 신기한 음식들이 있어 먹어나 여행 초반 며칠을 복통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잘 씻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청결에 대한 관념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엘리베이터에 저희 딸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우리 유럽에서도 흡연은 꽤나 자유롭지만 지붕이 있는 곳에는 화재의 위험 때문이라도 절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은 바로 권위주의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거나 외국인을 배척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질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은 정말로 끔찍한 악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호텔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호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걸쇠가 잠겨진 채로 저는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 남편이 뛰쳐나왔지만 걸쇠를 부수고 말 그대로 힘으로 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서는 중국말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온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좀도둑이 많아지고 있고, 제보로 금발의 여성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을 듣고 저희 호텔 방을 수색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여성인 제 몸수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공안은 중국에서 외국인 따위의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며 몸수색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작정하고 찾아온 다수의 공안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외국인 여자로서 심각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류 상태로 조사하였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날의 기억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곧바로 저희는 자녀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분 1초라도 중국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정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은 깔끔했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좋아하는 것처럼 대해줬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중국과는 다르게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하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첫 단계에서는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특별히 불편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을 지나가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터넷 인프라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며 하더라도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길에서 맥도날드의 위치를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을 안내해 주었고 일본에서 맥도날드는 마그도나르도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여행이 끝날 때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행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일본에서 각각 한 달씩 예정했던 여행은 두 국가 모두를 다녀도 한 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여행을 중단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차라리 프랑스로 돌아가 다른 휴양지로 훌쩍 떠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두 나라 중국과 일본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스페인 남부의 휴양지에 가서 헐헐 털어버리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제가 딸에게 여행 중단을 설득했지만 딸아이는 정말 완고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국에 가야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딸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일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한국 일정을 최대한 줄여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딸아이에게 반에서 5등 안에 들 것을 제시했고 딸아이는 지민의 나라에 가볼 수 있다면 1등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여행을 마치고 온 후 딸아이는 정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한국에 또 가면 또 1등을 하겠다고요. 다시 이어서 한국 여행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인천국제공항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껏 가본 나라 중 최고의 시설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사실 이번 휴가도 한국으로 왔는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앞에선 친절하고 뒤에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저희 가족은 세 나라 중 가장 많은 추억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 전통 건물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큰 전쟁을 오래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도시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낀 것은 한국의 치안과 국민성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되찾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안에 당했기에 아시아 경찰이라면 정말 치를 떨었었는데요. 오히려 한국 경찰들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것으로 보였는데 돌려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겸손하고 또한 전문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극복하고 정말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저희 서양인들은 흔히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기 바쁘고 이것이 자만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는데 저는 한국의 그런 겸손한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은 세 나라 중에 가장 쉬웠고 한국의 바닥 난방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온천보다 한국의 찜질방을 더 좋아합니다. 찜질방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편안한 공간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나면 꼭 찜질방에 들려 피로를 해소했습니다. 저희가 눈에 익자 찜질방 식당 아주머니가 공짜로 주신 식혜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나라 한국에서의 여행은 계획했던 한 달을 훌쩍 지나고 2달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BTS의 흔적이 새겨진 여러 곳들을 다녔고 우리 부부는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정말 만족했다는 것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지민, 슈가, RM 한 명조차 몰랐던 저희 부부가 BTS 멤버의 이름을 지금은 다 외워버렸네요. 행복하고도 행복했던 한국의 여행.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여행을 중단할 뻔했지만 한국으로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다음에 또 다시 오자고 약속했고 지금 이 글도 한국에서 적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우리 가족은 한국과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추억과 인연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세 나라를 모두 경험했던 프랑스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가장 좋았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고향에서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을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정직하고 문화적인 다름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한국에서 지내는 이유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통, 음식, 배달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좋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음식이 맛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과 친구가 그립지만 이곳에서의 생활 방식이 더 좋습니다. 저는 미니멀리스트라 여기에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성가신 일들이 있지만 고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연 내가 살아본 곳 중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사방에 편의점과 카페가 많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와 레스토랑이 거의 영원히 열려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시에서든 언제든지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든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거의 7년 전에 남편과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 당시에도 외국 문화나 음식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초와 살사를 우리에게 보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처럼 다른 문화에 노출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된 후 나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하며 안전한지를 깨닫는다.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한국 사회에 엄격하고 미친 경쟁적 성격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마도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오늘 사연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권의 시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보기에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